지난 28일부터 뉴욕 일원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부 전철역은 실내 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2살짜리 여아를 차 안에 홀로 방치해둔 한인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의 군위안부 강제 동원은 끔찍하고 흉악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뉴저지주의 공교육 시스템이 미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는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8일부터 뉴욕 일원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의가 당부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근무하던 37살 뉴욕시 청소국 직원이 29일 자신의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청소국 측은 해당 직원이 이날 오후 야외 근무 중 날씨가 지나치게 덥다고 불평한 후 자신의 차로 이동했고 잠시 후 동료 직원이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단 청소국 대변인은 폭염이 죽음의 직접 원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지병 유무 등을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콘 에디슨은 퀸즈 플러싱과 자메이카, 맨하튼 차이나타운,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와 프로스펙트 파크 등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0일에는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8월 1일에도 기온이 90도, 2일에는 89도까지 올라가며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뉴욕시 일부 전철역은 더운 날씨에다 열차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로 그야말로 찜통이라는데요. 일부 전철역은 실내 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영방송 WNYC가 29일에 퇴근 시간대 103개에 달하는 전철역 플랫폼의 온도를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4, 5, 6번 노선이 지나는 브루클린 브릿지, 시티홀역 플랫폼의 온도가 오후 7시 9분 기준 화씨 107도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대상 전철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2노선이 지나는 월드트레이드센터역의 경우도 101도로 조사됐습니다. 대다수 전철역의 플랫폼은 전철이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할 때 배기장치에서 열기가 나오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날 조사에 대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공기 조절 시설로 온도를 끌어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새로 신설되는 전철역의 경우는 공조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이런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가장 온도가 낮은 전철역은 NQR 노선의 5번가 59가역으로 6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주차된 차량 안은 얼마나 더울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는 뉴저지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2살짜리 여아를 차 안에 홀로 방치해둔 한인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또 29일 포트리에서는 5개월 난 아들을 폭행한 한인 남성도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해켄색 경찰은 30일 오전 11시 45분께 리버스트리트 선상 코스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도요타 벤 차량 안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문이 잠긴 차량 안에서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로 혼자 울고 있는 한인 여아를 발견하고 곧바로 뒷좌석 창문을 깨고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창문이 손가락 하나 정도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차량 내부 온도는 화씨 100도가 넘었을 것이라며 조금만 더 늦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한인 여성은 또 다른 여자아이와 함께 코스코 매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온 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한편 앞선 29일에는 뉴저지 포트리에서 30대 한인 남성 최모 씨가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병원을 찾았을 당시 이미 심장마비 증세와 두개골 부상이 있었고 갈비뼈에서는 부러졌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일본의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끔찍하고 흉악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도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미화시키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30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행위는 끔찍하고 흉악한 인권 침해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여성을 민간업자가 모집했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제안서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군 위안부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일본군에 의한 성적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에서 구성된 한 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반장관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는 문서를 마련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져 일본의 명예를 크게 손상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지만 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 의회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가입자의 86%는 갱신 신청을 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한 보험 가입자가 213만 3,41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3-14년에 가입한 96만 762명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정부는 이와 같은 가입자의 증가세가 오바마 케어에 대한 높은 만족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13-14년 가입자 가운데 86%가 2014-15년에 보험을 갱신했습니다. 또 가입자 가운데 92%는 자신의 건강보험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고 84%는 최소 한 번 이상 보험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 가입자 가운데는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156만 8,345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민간보험 가입자는 41만 5,332명으로 19%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약 4분의 3은 월 평균 $220의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인 2015-16년 가입 기간 중 민간보험 가입자가 61만 5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뉴욕주의 지원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건강보험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센서스 전국 인구 표본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인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아시안 민족 가운데 가장 높고 전체 인종 가운데서도 라틴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인들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주된 이유는 비싼 보험료와 가입 절차의 번거로움, 또 병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건강식품이나 대체요법 등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을 더 키우는 경우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건강보험 상품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피니티 헬스 플랜은 뉴욕주의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총 17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건강보험 상담과 천식, 당뇨병 등 각종 건강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러싱 지역 서비스 센터에서는 한국인 직원이 상담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Affinity Health Plan is a 30-year organization providing healthcare coverage to New Yorkers. We are located in all 10 counties with New York City, the boroughs, all of Long Island, Westchester, Rockland, and Orange County. 한편 어피니티 헬스 플랜은 브롱스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새롭게 단장해 어제 오픈했으며 뉴욕 지역 85군데 주요 병원과 제휴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건물들의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건물 소유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뉴욕시의 재산세 수입은 앞으로 4년 동안 14.3%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재정위원회가 30일 공개한 뉴욕시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2018-19 회계연도 재산세 수입은 25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14-15 회계연도보다 약 32억 달러, 14.3%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세수는 569억 달러에서 631억 달러로 10.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재산세 수입 증가율이 전체 세수 증가 속도보다 3.5%포인트 높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와 같은 재산세 수입 증가는 세율 인상이 아닌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세율은 최근 상업공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율이 3.5%로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올해 초 시정부와 시의회는 향후 10년간의 예산안 로드맵 공개에서 재산세율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택 소유주나 상용 건물주 입장에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재산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감정가도 함께 오르면서 당장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공교육 시스템이 미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주는 전체적인 학교 시스템의 질이나 안전 순위 등에서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관인 윌렛 허브는 2015년 주별 학교 시스템을 비교하고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뉴욕주는 학교 시스템의 질에서 전국 33위에 머물렀고 학교 안전 순위에서는 거의 하위권인 27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순위에서는 34위에 그쳤습니다. 이에 반해 뉴저지주는 학교 시스템의 질에서 5위, 학교 안전 순위에서는 9위로 전체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해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또 수학시험 성적과 영어 리딩 시험 성적에서 전국 4위, 학생들의 중퇴율에서는 2위로 전반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했습니다. 이 밖에 전체적으로 공교육 시스템이 가장 좋은 주는 매사추세츠로 조사됐고 2위에는 콜로라도주가 올랐습니다. 이어서 위스콘신과 켄터키, 버몬트와 노스다코타, 미네소타와 커네티컷, 일리노이주가 각각 4위에서 12위에 랭크됐습니다. 지난 20년간 공립대학 학비가 무려 296%나 상승했습니다. 사립대학도 179%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55% 정도 상승한 데 비하면 무려 3배, 최대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US 뉴스앤 월드리포트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전국 공립대의 거주자 대상 학비는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1995년 2,475달러가량이던 거주자 학비는 2000년 3,500달러, 2010년 7,594달러, 2015년 9,803달러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공립대 비거주자 학비도 1995년 7,373달러에서 2000년 9,849달러, 2010년 19,403달러, 2015년에는 24,015달러로 20년 동안 무려 226%나 상승했습니다. 사립대 학비 상승률은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 20년간 24,870달러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편 연방노동부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소비자 물가는 55.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지난 1995년 1월 갤런당 1달러 19센트였던 휘발유 값이 2015년 1월 2달러 17센트를 기록하면서 82.3% 올랐습니다. 파운드당 빵 가격 역시 같은 기간 76센트에서 1달러 47센트로 93% 상승하는 데 그쳐 사립대 학비 인상률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요즘 아파트나 콘도 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렌트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런 가운데 렌트 비용을 허위로 유포하고 집을 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아파트 렌트 사이트들입니다. LA 시내 방 2개짜리의 경우 대부분 $2,000대를 호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의 정보를 해킹해 저렴한 가격에 렌트가 나왔다며 허위로 이메일을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주택이 $1,550의 렌트가 나왔다며 이메일이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내놓은 게 사실인지 부동산 에이전트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10명 정도 지금 계속 그 인포메이션을 받고 있는데 막상 지금 사이트는 그게 렌트가 안 나와 있어요. 세리포스에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이 이메일에는 렌트 가격과 함께 집주인이 타주로 이사가게 돼 마음에 드는 세입자를 구한다고 나옵니다. 특히 환불이 가능한 디파짓 가격을 제시하며 타주로 송금을 유도하는데 이때 급한 마음에 디파짓을 했다가는 큰 액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렌트 받고 사기 치는 경우 많아요. 디파짓 받아먹고 어디로 와이어 보내라. 그리고는 전혀 주인하고 상관없이 중간에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한편 사법당국은 이 같은 방법의 인터넷 피싱이 렌트 사이트뿐만 아니라 크레이글리스트와 같은 중고 자동차 판매 사이트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17기 LA 민주평통 임태랑호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을 목표로 정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평통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희들은 앉아있는 평통보다는 찾아다니는 평통, 그리고 우리가 한인사회에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런 평통, 저부터도 낮은 자세 회장으로 근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7기 LA 민주평통의 출범식이 열린 LA 한인타운 내 라인호텔. 이곳에서는 17기 LA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비롯해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현명 LA 총영사, 미셸 바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데이빌 류 LAC 의원 등 각계각층 300여 명이 참석해 17기 LA 민주평통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통일 준비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대해서 이제 온 동포사회가 힘을 합해야 될 때에 민주평통이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들 지원을 위해 중책을 맡게 된 홍명기 운영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관심이 큰 만큼 역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자녀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북의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가 must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10기 LA 민주평통 총무간사를 역임했던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미국에서의 민주평통이 한국에서의 민주평통의 역할과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평통의 역할은 좀 더 양쪽 나라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서로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외교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정치에 얽매이지 마시고 양쪽 나라의 외교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좀 더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차세대와 여성들의 참여가 조화로운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LA 민주평통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지난 15, 16기 LA 민주평통을 이끌었던 최재현 전 회장에게 공로상이 수여됐고 17기 민주평통의 출범을 축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전달돼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남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한 산모의 동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페루의 쿠스코에서는 아찔한 절벽 위에 캡슐 호텔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여성이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곧 진통이 시작되고 양수까지 터집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되찾고 앉은 채로 힘을 주자 그대로 아이가 나옵니다. 보통 아기보다 훨씬 큰 4.5kg의 건강한 사내 아이가 승용차 조수석에서 태어난 겁니다. 앞서 2번의 출산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If it would have been my first, I probably would just have died. I was probably freaking out way more than I should have, but I really didn't want to have him in the car. 아내의 부탁으로 촬영된 이 영상은 인터넷에 올리자마자 큰 화제가 됐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쿠스코. 헬멧을 쓰고 절벽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들이 서너 시간 암벽을 등반해 도착한 곳은 지상 122m 높이에 설치된 캡슐 호텔. 절벽 한가운데 매달려 있어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도 침대와 화장실 등 하룻밤을 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Large bed for about 3 to 4 people comfortably. Staying in this unit is something unique to say the least. 절벽에 매달린 호텔 난간에서 멋진 풍경을 보며 먹는 저녁은 그야말로 별미. 낮에는 그림 같은 협곡의 경관을, 밤에는 별을 볼 수 있는 절벽 호텔의 하루 숙박비는 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젊은 남성의 배에 배트맨 무늬가 선명합니다. 등판 전체를 화폭 삼아 예술적인 무늬를 새겨넣기도 합니다. 요즘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이른바 선텐 문신입니다. 원하는 모양대로 선크림을 바른 뒤 나머지 피부를 햇빛에 태워서 문신을 만드는 겁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This is no form of art, this is a form of stupidity. It just seems that people are more and more capable of doing stupid things to their body and perhaps not thinking of the health consequences. 선텐 문신은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출신의 한인 여성 변호사가 연방법원 판사 자리에 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제니퍼 추의 그로버스를 연방국제무역법원 판사로 지명했습니다. 최 씨는 프린스턴대에서 학사를 마치고 러커스 법대와 컬럼비아 법대를 졸업한 후 1994년 맨하탄 카운티 법원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무역대표부에서 지식재산권 시니어 디렉터로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학연수생이나 여행객들을 타깃으로 한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맨하탄 일대에서는 행인으로 가장해 일부러 부딪힌 뒤 깨진 휴대폰이나 안경을 변상하라는 식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이와 같은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혼자 다니지 말고 의심될 때는 뉴욕 총영사관이나 911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과 인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인 승객이 승무원이 쏟은 커피에 화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객 연모 씨는 지난해 8월 3일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에 탑승했을 당시 승무원이 연 씨의 무릎에 커피를 쏟으면서 허벅지에 2, 3도 화상과 극심한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치료비와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맨하튼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대낮 15만 불 상당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1시 15분쯤 메디슨 애비뉴의 샤넬 매장에 흑인 남성 4명이 침입하고 핸드백 11개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매장 보안 요원들은 범인들이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들고 잽싸게 달려나간 후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고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가끔 구름만 끼고 더운 가운데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